네, 안녕하세요. 와인단 영어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육서진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습 설명회 간단히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정말 중요한 고3 시기 1년을 어떻게 보낼지 간략하게 한번 커리큘럼 확인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은 평가원 코드. 네, 평가원 코드는 뭐 딴 게 아닙니다. 평가원이 수능 출제하고 모의고사를 출제하는데 어떤 방향성, 즉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서 출제를 할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수능 기출 지문 하나 가져와 가지고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리큘럼 간단하게 한번 표로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대부분 고3이면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나이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기준점을 6월과 9월로 두고 싶어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뭐죠? 평가원 모의고사 보는 날이죠. 보는 월이죠. 자, 그래서 저는 최소한 6월까지는 이 수능 어휘, 수능 어휘든 어떤 단어든 상관없이요. 단어랑 구문은 꼭 6월까지는 기본적으로 계속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모의고사 계속해서 당연히 풀고 있겠죠. 모의고사는 교육청과 평가원 두 가지가 크게 있지만 당연히 평가원이 메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월 3분기 때 9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전에 여름이에요.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여름에 슬럼프를 많이 겪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 다잡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이때는 당연히 어휘 가져가시고요. 내가 만약 구문이 안 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때까지 구문 놓지 말아주세요. 이때까지. 자, 웬만하면 이때까지 구문 끝내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내가 정 안 되면 이때까지 최소한 8월까지 구문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내가 만약 수능 어휘 또 평가원 모의고사 단어가 익숙해졌다면 이때 고난도 어휘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더없이 좋겠죠. 자, 이때부터 수능 특강 풀고 그다음 다 풀었다면 수능 완성 이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늦어도. 자, 이렇게 다 같이 가지고 갔을 때 이제 10월이 되면 쌀쌀해지고 많이 조금 소란스러운 시기죠. 수시가 또는 논술 이런 원서도 서서히 이제 쓰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달입니다. 10월. 마음을 다 잡고 계속해서 원래 하던 대로 쭉 하시되 수능 기출 그 전에 풀어도 상관없지만 최소한 3, 4개년 지리는 꼭 완전히 내 걸로 연습하셔서 꼭 내 걸로 만드시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의고사 평가원 완전히 연습이 되고 수능 기출 3, 4개년 완전히 연습이 됐을 때 이때 이제 대형 학원이든 EBS든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새로운 유형을 조금 접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다 비슷하게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평가원 코드라는 게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평가원이 글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 답을 학생들이 골라냈을 때 평가원 입장에서는 이의제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로도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평가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시험 문제를 내고 검토를 수백 번을 하겠죠. 자, 그러면 혹시라도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평가원은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방어를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죠? 증거를 넣어놓는 겁니다. 즉, 그 증거는 근거죠. 답이 되는 근거를 반드시 넣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요. 자, 그래서 결국엔 모든 글은 지문 하나당 주제는 몇 겁니까? 주제는 한 개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쉽게 학생들이 잊고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주제는 한계입니다. 한계. 자, 그런데 주제 한계가 쉽게 드러나면 너무나 쉽게 풀리겠죠. 그래서 평가원은 주제가 한계가 아닌 척 계속 연기를 해야 됩니다. 즉, 숨겨놔야 되죠. 네.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패러프레이즈. 다들 들어보셨죠? 네. 결국은 같은 말인데 단어를 바꿔서 다른 말인 척 계속해서 연기를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짧은 그 지문 속에 많은 정보를 넣어놓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헷갈리고 주제를 못 찾겠죠. 자, 그러면 정보량이 많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자, 제가 하다 문장 대 이지영 문장이라고 간략하게 써놨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문장들이 나와서 지문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이 쉬웠다고 칩시다. 네. 두 번째 문장이 어려워요. 세 번째 문장도 어렵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또 쉬워요. 다섯 번째 문장도 어렵다고 칠게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첫 번째 문장을 쉽기 때문에 잘 읽어놓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무지하게 어렵고 구조도 복잡하고 이런 문장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내가 잡았던 문장을 잊어먹죠. 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문장은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최대한 정교하게 보통 잡아야 되는데 어려운 문장 속에서 내가 잡았던 내용을 다 잊어버리면 계속해서 뭡니까? 까먹고 새로 읽고 새로 읽고 새로 읽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엔 선지로 내려가서 감으로 찍습니다. 제일 말이 되는 걸 찍죠. 네, 대부분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려운 문장과 쉬운 문장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당연히 쉬운 문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읽어서 어려웠다는 건 또 읽어도 모릅니다. 네. 더군다나 시험은 시간에 풀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결국은 같은 말의 형용이다. 네, 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but 같은 역접 접속사가 나와서 뒤집어지면 그때는 다른 경우지만요. 만약 그런 접속사가 없다면 결국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해서 따로 읽으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정보가 나왔을 때 쉽고 어렵고 섞여 있어도 반드시 제가 쉬운 문장에서 잡았던 그 문장을 절대 놓치지 말고 결국은 같은 말인 생각을 끝까지 해주시고 선지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가볼게요. 그럼 주제를 잡는 원칙이 있을 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 논리관계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논리관계가 만약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개념간 덩어리로 찾아서 묶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범주라는 소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논리관계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논리관계에서 대표적으로 인과관계, 재진술, 또 비교나 대조, 조건, 예시 이렇게 보통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인과관계, 즉 전후관계 같은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재진술. 재진술은 뭐죠?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는 거. 왜 말하죠? 중요하니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이 2가지에 집중해서 저는 글을 기본적으로 읽기를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글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절대평가로 바뀌었을 때 평가원의 교육청이 공문을 내렸을 때도요, 학생들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글을 논리적으로 읽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출제하라 이렇게 실제로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정도로 인과관계는 정말 중요한 논리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리관계와 그 다음 개념간 덩어리, 자, 어떻게 찾냐? 한번 밑에 있는 한국말로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자,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문장,
그녀와 함께 있으면 삶이 아름다워 보인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상호작용적 황홀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정답은 네, 다 같은 말이에요. 딱 보면 달라 보이는데 결국은 이걸 같은 말로 취급하고 덩어리로 묶어야 됩니다. 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국은 인과관계로 기본적으로 뚫어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삶이 아름다워 보인다. 왜요? 내가 그녀를 좋아하니까 같이 있으면 삶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충분히 되죠. 그러면 같은 말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즉 밑에 있는 거는 뭐랑 같죠? 상호작용이죠. 네, 상호작용이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거죠. 결국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이라는 말과 상호작용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는 어떻습니까? 삶이 아름다워 보인다. 이걸 뭐랑 같은 말일까요? 네, 황홀하다는 거죠. 충분히 같다는 게 느껴지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논리관계, 문장 간의 논리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문장과 문장끼리의 논리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인과관계,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통해서 문장과 문장 간의 덩어리를 찾아서요. 내용과 유사하면 한 덩어리로 범주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덩어리를 찾았고 그 뒤에 만약 덫이 나오고 또 다른 덩어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따로 구분해서 봐주셔야겠죠. 그렇지만 요즘 절대평가 이후 구체적으로는 22년도 트렌드는요. 결국은 다 같은 말이 이어지고 다 범주화시키는 그런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를 기본적인 토대로 해서 문장을 읽어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수능은 아카데믹한 글이 나오죠. 네. 물론 문제에 따라서 이야기 글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43번부터 45번 장문독해라든지 또 뭐 안내문 이런 것도 있죠. 물론 그런 걸 제외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순서 사회, 그렇죠? 또는 대입하는 문제. 보통은 아카데믹한 글이 이어져 있는데요. 자, 아카데믹한 글은 논문에서 쓰이는 글이고요. 결국은 논문은요, 정해진 형식대로 써야 합니다. 실제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받는 그런 대학원생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논문을 쓸 때 정해진 원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엔드포커스 이론이라든지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아카데믹한 글은 정해진 구성대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글을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뭡니까?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즉 나무를 볼 수 있겠죠. 나무는 뭡니까? 네, 문장입니다. 네, 문장 안에서의 논리관계를 파악하면서 문장 속에서의 논리관계를 파악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 거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 숲을 보는 거예요. 즉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은 문장이 모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지문이 되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이 다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장끼리 묶을 수 있고요. 또는 문장과 문장 간 논리관계를 통해서 한 덩어리로 문단을 묶을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느 정도 논리관계를 앞에서 말했던 논리관계 뭐라고요?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를 메인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논리를 잡아나가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 9풀이라고 하죠.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극소수의 1%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평가원이 숨겨놓은 그런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논리관계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통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죠.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겠죠? 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카데믹한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을 지키게 돼 있는데요. 자, 서론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낚시입니다. 첫 번째 읽고 읽는 사람이 어때야 됩니까? 관심이 생겨 읽겠죠. 즉 흥미 유발이 주 목적이에요. 네. 자, 그럼 흥미 유발이 주 목적인 서론 뭐가 이어집니까?
보통 예시나 현상 또는 실험 이렇게 시작하는 글도 있겠고요.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글도 있고요. 또 누구나 다 아는 통념을 제시하는 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퀘스천, 즉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글도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와닿으셨을 텐데요. 영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시나 현상, 실험으로 시작하는 글은 조금 드뭅니다. 네,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네,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있고요. 모의고사에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글은 네, 답의 근거 어디 있을까요? 다짜고짜 실험으로 시작했다, 예시로 시작했다, 어떤 현상으로 시작했다. 답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필자가 글의 어디쯤에 일반화된 그런 결론을 제시해 줍니다. 네, 당연히 제시해 줘야죠. 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의제기 받으면 안 됩니다. 평가원은. 자, 일반화된 결론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힌트가 있다는 거죠. 네, 시그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시그널? 갑자기 네, 주어가 바뀌어요. 또는 갑자기 소재가 바뀝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학생은 뭘 찾아갈까요? 예시 빠르게 파악하면서 이 두 가지를 찾아가겠죠. 네. 그러면은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때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제기로 시작했다면 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까요? 문제점이죠? 다들 아시죠? 뭡니까? 해결책이 반드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만 제기해놓고 글을 끝내면 그 글을 누가 읽겠습니까? 네,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답에 대한 근거는 해결책이고 그게 주제겠죠. 자, 통념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이야기를 끝낼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통념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반박이 있겠죠. 네, 결국은 반박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겠죠. 자, 마지막으로 퀘스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질문만 있고 대답을 안 하면 누가 읽을까요? 이상하죠? 결국은 네, 그렇죠, 대답입니다. 대답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답의 근거를 빨리 찾아 나가야 하고 그게 주제입니다. 자, 간략하게 서론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본론입니다.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인데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보통은 주제가 있겠죠.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토픽이라고 해서 굵은 글씨를 표현해 봤습니다. 주제는 모든 내용을 최대한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이겠죠. 그리고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있습니다. 몇 개요? 한 개요. 네. 자,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줄 것이고요. 또 여기 있는 근거를 서포팅하는 문장들이 또 이렇게 받쳐줄 겁니다. 이런 거를 부연 설명이라고 하죠. 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결론은요, 글을 요약하거나 또는 주제를 다른 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근데 이런 것도 뭐라고요? 최진수입니다. 다시 말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다시 한번 뭘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반복이에요. 반복. 자, 반복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 지문 안에 이런 구조로 쓰지만 결국은 다보다 다 같은 말의 향연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결국은 같은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건 반복이고요. 반복은 곧 주제다. 네. 이렇게 글의 구조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예, 당연히 지시사나 접속사, 예, 패러프레이즈 지금까지 계속 말했고요. 자, 지시사 이것저것, 그렇죠? 네, 이것저것으로서 한 번 더 앞에 언급했던 명사나 문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그럼 그 문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릿속에 똑바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요? 반복이 됐으니까요. 접속사 and 대표적으로 기억아시죠? 그리고 뭐뭐하다, 즉 and 앞뒤는 같은 말인 겁니다. 명사가 여러 개 나열됐다. 그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두 개만 기억해도 결국은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점.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반복되는 것 곧 주제다.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는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서론 반드시 나와야 될까요? 아니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결론 반드시 나오고요. 뒷받침 근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요. 서포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결론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은 모든 다른 부분은 주제를 숨기기 위한 거다. 네, 그렇게 다소 조금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여러분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과장스럽더라도 요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네 공부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네, 이 시문은 조금 글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작년 수능 34번입니다. 실제로 이 시문이 오답률 3이었고요. 네, 이때 당시에 오답률이 70% 중반 정도 육박했던 그런 실제로도 많이 틀렸던 그런 지문입니다. 자, 빈칸 문제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자, 그러면 오답률 3이었던 이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빈칸이 뚫려 있네요. 자, 그러면 반드시 이 빈칸이 뭔지 머릿속에서 타겟팅하고 내려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 이렇게요. 보시죠. 자, 중앙 직관화되고 형식적인 룰, 주어네요. 규칙입니다. 자, 빈칸의 문장의 주어니 정확하게 봐주셔야겠죠. 자, 규칙이 삐리리 할 수 있다. 다시요. 중앙 직관화되고 또 형식적인 규칙은 됐죠? 형식적인 규칙은 뭐라고요? 삐리리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니까 형식적인, 공식적인 규칙이 뭘 하는지. 복잡합니까? 자,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규칙이 뭘 하지? 네, 규칙이 뭘 할 수 있지? 이거를 여러 번 상기시키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규칙 또 반복됐네요.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뭐겠다? 규칙이겠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야구의 규칙은요, don't just regulate. 규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대요. 뭐를요? 행동을요. 자, 필자가 부정한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X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자, 행동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세미콜론 나왔습니다. 자, 세미콜론도 대표적인 재진술 표현이에요. 결국은 앞과 뒤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소리죠. 그럼 뒤에 읽어보면 그것들은 뭐 한답니까? 결정한대요. 뭐를? 행동을요. 행동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결정해 준대요. 뭐가요? 규칙들이요. 대명사로 또 반복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번 반복된 거죠. 네, 확실해졌습니다. 룰이 소재라는 걸. 자, 어떤 행동이냐면 자, 관계대명사 여러분 다들 아시죠?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모를까봐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행동 어떤 행동인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뒤로 전이시켜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이래요? 구성하는 거래요. 뭐를? 경기를 플레이하는 거래요. 경기를 플레이하도록 결정해 주는 거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자꾸 머릿속에 기억해 보는 겁니다. 자, 규칙은 뭐라고요? 경기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또 나왔네요. 규칙은요, 막지 않는데요, 사람들을. 뭐 하는 걸요? 야구 경기 하는 걸요. 막지 않아요. 야구 경기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미콜론 또 나왔죠? 자, 이제 예상되시죠? 막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겠습니까? 네,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very 바로 그 practice 관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어떤 관행이에요? 또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사람들이 야구 경기 하게 해주는 거래요. 자, 반복이 느껴지시죠? 자,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규칙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를요? 행동을요. 네. 뭐가 나왔죠? 야구로 예시가 첫 번째 나왔죠?
더 간략하게 가보겠습니다. 규칙은 야구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보니까 소리가 바뀌었네요. 뭘로요? 음악으로요. 자, 예상되시죠? 따로따로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여기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기본적으로 같다는 전제조건에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음악의 그 악보는 인포즈, 부과해준대요. 규칙을요. 아, 규칙을 준대. 자, 그러나 또한 그 규칙은 뭐합니까? 아, 만들어낸대요. create, 반복됐죠? 자,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패턴인데 어떤 패턴? 행동의 패턴이요. 이 행동은 뭐래요? 관계되면서 나왔습니다. 또 전시켜서 이해합니다. 뒤로. 아,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어내도록 해주는 거래요. 자, 두 가지 예시 나왔습니다. 규칙은 뭐 해주는 거? 야구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음악을 만들게 해주는 겁니다. 충분히 머릿속에 남죠. 자, 그 다음 또 법적인 규칙이 나왔습니다. 자, 이 구조 조금 복잡한데요. 자, 차근차근 구조 한번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legal rule이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자, 여기 있는 that,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at,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at, 그 다음에 and 뒤에 여기 있는 that.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고요. 얘가 주어입니다. make가. 주어는 뭘까요? legal rules죠. 네, 복잡하죠? 관계대명사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다 선행사 legal rule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구문을 조금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볼게요. 법적인 규칙. 어쨌든 규칙이네요. 자, 규칙은 뭐 해주는 거래요? 아, 형성하게 해주는 거래요. 회사를요. 그리고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 유언장이나 뭐 신탁 뭐 이런 거를요. 자, 이런 단어 꼭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되죠. 왜요? 이미 벌써 몇 번 반복됐습니까? 5번 넘게 반복됨으로써 우리는 주제를 감을 잡을 수 있겠죠. 네, 이런 단어 몰라도 아, 그냥 사용하게 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 또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요. 네. 그 다음 또 뭐 해주는 겁니까? 확립해주는 거예요. 관행을요. 뭐 계약하는 관행을요. 다 뭐 하는 겁니까?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다 같은 말이죠. 이런 룰이 만드는데요. 뭐를? 관행을. 어떤 관행?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관행이에요. 자, 누구를 위해서? 개인들을 위한요. 개인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준다. 같은 말 뭡니까? 위에 나왔던 것들이죠. 야구를 하게 해주고, 음악을 하게 해주고, 그죠? 뭐 이런 것들, 유언장을 사용하게 해주고, 뭐 계약을 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네, 새로운 기회들로 봐야겠죠. 자, 단어가 다 다르지만 뭡니까?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복은 뭡니까?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우리는 have 가지는데요. 법적인 규칙을 가진대요. 또 나왔네요. 반복됐습니다. 법적인 규칙. 자, 관계되면서 또 나왔습니다. 그럼 전이시켜서 이해해 볼게요. 자, 확립시켜주는 겁니다. 역할을요. 개인적인 역할들을요. 근데 개인들이 플레이하는 역할이래요. 네, 여기 관계대명사죠. 이렇게 목적격 관계 생략됐네요. 자, 뭐 이내에서 그 플레이하는 거래요? 법적인 시스템 내에서요. 갑자기 법적인 시스템이 나와서 혼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 글이 다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법적인 시스템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부터 법 시스템 얘기를 할까요? 아니겠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으로 느낀, 즉 잡은 내용을 절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적 시스템 내에서 개인들이 하는 역할을 만들어준대요. 뭐 같은 거요? 뭐 판사나 이런 뭐 신탁자들, 파트너들, 뭐 보호자들요. 그렇구나. 네. 자, true. 사실 true는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물론 사실은 자, legal 규칙, 즉 법적인 규칙 또 나왔네요. 규칙을 룰. 지으면 거의 룰로 도배가 됐죠. 자, 어떤 규칙이냐 또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자, 설립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할이 자, constrain 제한시킨대요. 뭐를요? 개인들의 행동을 제한시키는데 어떤 개인들이래요? 관계대명사. 그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개인들의 행동을 constrain 억압시키는 그런 역할을 설립합니다. 뭐를요? 이런 규칙이요. 자, 그러나
자, 그러나 여기다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앞에 to 사실은 물론 이렇게 나오고요. 자, 법적인 규칙이 만드는데 이러한 역할을 만드는 법적인 규칙이요 제한시킨대요. 지금까지 규칙은 다 뭐 하는 거였어요? 뭔가 하게 만들어주는 거였죠.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었죠. 계속해서 뭔가를 크리에이트하고 하게 해주는 거였는데 갑자기 제한시킨대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반복된 거를 무시하고 갑자기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당연히 안 되죠. 네. 대표적인 유형이죠. 이쯤에서 다시 한번 낚시를 한 다음 마지막에 역적 접속사를 사용해서 원래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룰은 또한 만든대요. 역할을 다시 돌아갔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만큼 반복됐습니다. 요만큼 제약한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봐봐요. 벌써 이만큼 반복됐죠. 그러니까 다시 벗으로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할을 만든대요. 네. 그들 스스로의 역할을 만든답니다. 자, without them, 그것들 없이. 여기서 그것들은 뭡니까? 룰이겠죠. 룰이 없다면 개인은요. 자, 결국은 뭘 가질 수 없습니까? 기회를 가질 수 없대요. 네. 어떤 거요? 역할을 차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없대요. 기회라는 거 아까 뭐였습니까? 위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타겟팅, 즉 빈칸에 뭔지 먼저 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최대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잡았던 내용을 최대한 정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정해볼까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룰은 뭐 한다? 하게 한다. 됐습니까? 룰은 하게 한다. 자, 그런데 관행도 만들었다고 했고요. 그죠?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형성도 하겠고 관행도 만들었고요. 자, 어쨌든 룰은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요것만 가지고 선택으로 내려가 볼게요. 1번. categorize. 분류합니다. 누군가의 패턴을요, 행동 패턴을 법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요. 생산적인 방법인지 법적인 방법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자, 분류했으니까 사람들의 패턴을 분류한 내용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 우리 뭐 찾아야 돼요? 룰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게 했다는 거랑 패턴을 분류했다는 확실히 다른 말인 거 느껴지시죠? 언급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재평가하도록 한다는데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평가했었나요? 네, 역시나 이것도 언급이 되지 않았죠. 바로 3번 내려가 볼게요. encourage, 장려합니다. 새로운 방식을요,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자, 뭐를요?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촉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꾸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를 장려하는 거였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이 글은 뭐였어요? 규칙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한다 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X표 소거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오답률이 좀 많았는데요. 자, reinforce, 강화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을요. 자, within, 위갈, 그리고 establish context, 법적이고 확립된 환경 어디서요? 이내에서요. 법적인 환경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누군가의 행동을 강화한대요. 5번 읽어볼게요. 촉진하는데요. 이것도 올려주는 거죠. 생산적인 활동을요. 생산적인 활동 좋습니다. 자, 뭐함으로써? 자, by ing도 뭐뭐함으로써죠. 이것도 대표적으로 인과관계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롤 또는 practice, 즉 뭡니까? 역할이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해 준대요. 자, 소재 뭐였죠? 룰. 그 다음에 룰을 뭘 만들었다고 했죠? 역할도 만들었고, 여기도 이쪽 마지막에도 또 다시 강조하고 있죠? 룰이 없다면 역할을 차지하는 기회도 없다. 그렇죠? 자, 관행도 만들었고 뭔가를 만들었다고 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지금 롤이랑 그 다음에 프랙티스가 자,
머릿속에 남아 있으시니까 이런 식으로 네 소지가 들어갔죠. 자, 그다음 생산적인 활동은 뭡니까? 앞에 나왔던 야구를 하게 하는 거, 음악을 만드는 거, 그쵸? 또 회사들이 이러한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하는 거, 이런 거 다 뭡니까? 네, 생산적인 활동이에요. 그쵸? 결국은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됐지만 이렇게 한 단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답은 5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4번은 왜 아닐까요? 4번도 행동을 강화해 주니까 뭔가를 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법적인 환경 내에서예요. 법적인 테두리, 법적인 환경 내에서만 행동을 강화시킨다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속박시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적인 뉘앙스가 강한 선지입니다. 또 설사 이게 안 떠올랐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반복됐던 소재가 있으니까 네, 뭐가 많이 반복됐죠? 룰, 그쵸? 룰, 여기서도 많이 반복이 됐었죠. 뭐 opportunity, 뭐 이런 것들 소재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번보다는 네, 5번으로 답을 가주셨어야 됩니다. 자, 어떤가요? 작년 수능 34번 오답률 3위 같이 한번 간단하게 풀어봤는데요. 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 다소 과장스럽더라도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인과관계를 통해 반복을 느끼려고 여러분들 많이 의식하시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고3 1년 공부 방향성과 네, 평가원 코드, 즉 평가원이 낸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정말 간략하게, 이거 말고도 당연히 더 많겠죠. 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저는요, 네, 뭐 수능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뭐 내신부터 수능까지 당연히 한 번에 가야겠죠. 네, 열심히 해서 한 번에 다 끝내길 바라시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 네, 끝까지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공부를 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습 설명회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